이 사람만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만 할 줄 알면 돼요. 안녕하세요. 다소 하찮은 이야기 석구리입니다. 오늘은 만난 기관과는 관계없이 남자를 영영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여자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남자나 여자나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을 딱 만났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적응을 하게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잘생기고 예쁘기만 했던 그들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더 이상 그러한 부분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마치 가족이 되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괜히 사랑 호르몬 3년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3년도 누군가에게는 꽤나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대개는 그것도 못 채우고 서로에게 질려 금방 헤어져 버리는 분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이처럼 초반의 감정이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두고 인문학에서는 저 새끼 변했네 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변함의 시작은 단순히 마음이 떠서라기보다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비교적 빨리 적응을 한 나머지 더 이상 설렘이라는 감정이 새롭지 못해졌다는 데 있다고 봐요.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를 쾌락 적응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우리의 뇌가 반복되는 쾌락에 이미 적응을 해버린 거죠. 그렇기에 이제부터는 본론으로 들어와서 누군가의 마음을 나에게 질리지 않게 하고 나아가 아예 상대를 나로부터 영영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상대가 더 이상 나에 대한 적응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손을 쓰는 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의외로 단순하지만 의외로 어렵고 그만큼 의외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 반복되는 패턴 깨보기. 생각해보면 대부분 우리의 연애가 지겨워지는 구간도 여기에 있다고 봐요. 무엇을 하건 이제는 뻔히 그 패턴들이 다 들여다보일 때,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데이트, 매번 똑같이 찾아가는 카페, 이제는 뻔히 들여다보이는 그 다음의 데이트 코스까지. 우선은 이러한 패턴들을 하나씩 깨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자는 겁니다. 가끔은 주도적으로 안 가본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거나 안 먹어본 음식을 먹어본다거나 하는 가벼운 시도를 비롯하여 늘 주말에만 만나는 커플이라면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서라도 평일에 잠깐 그 사람의 직장 앞으로 찾아가 커피를 마시고 온다거나 하는 짜투리 데이트도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은 도저히 시간적 여유나 경제적 여유가 모자라 그럴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바빠도 언제 한번 데이트는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매번 우리의 데이트 코스가 밥 먹고 술 먹는 게 다였다면 그날은 술을 먼저 마시고 밥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밥, 커피, 술에서 술, 커피, 밥으로 패턴에 변칙을 주는 거죠. 다소 생뚱맞는 소리 같겠지만 이거 해보면 은근히 개신선합니다. 이렇듯 순서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평소엔 느낄 수 없었던 재미가 찾아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패턴을 바꾸라 했다고 뭐 대단히 거창하고 어려운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신선함이란 대개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에 너무 어렵거나 복잡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남의 과정 안에서 상대가 질려버리게 되는 두 번째 상황은 바로 싸우는 상황 속에서 발생되곤 하죠. 아, 또 그 소리야? 왜 자꾸 그 얘기를 꺼내? 이제 그만 좀 하자. 연인과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제가 한 저 말들을 모두 한 번씩은 들어봤거나 아닌 뱉어보기라도 했을 겁니다. 웬만해선 한 번씩은 다 저런 멘트 듣고 해보면 연애하죠. 그런데 의외로 저런 말들이 발생하는 구간에는 이상한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지금 서로가 싸우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논제가 벗어났을 때 저런 말이 자주 나온다는 거죠. 그리하여 두 번째, 싸울 때는 지금 싸우는 이유만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늘 이야기하듯 저는 연인 간의 싸움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만나는 동안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면 그게 이상한 새끼들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단 싸울 때 싸우더라도 늘 지금의 논제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대표적으로 갑자기 울컥해지는 마음에 이전에 이미 끝난 문제를 다시 끄집어낸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가 단점 혹은 콤플렉스라 여기는 부분을 굳이 언급해 논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서운하고 다급해지는 마음에 상대를 빨리 나한테 미안해지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 저는 이해하는데 문제는 싸움이 이런 식으로 불거지면 이때부터는 공격형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싸우고 의견이 충돌하는 건 역시 엄연히 문제가 생겨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짓거리인데 자꾸 논제를 벗어나 서로가 이런저런 요소를 끌어오게 되면 나중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두 사람은 사라지고 이젠 서로에게 더 큰 데미지를 입혀 이 싸움의 승패를 정하려고만 하는 두 사람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 싸울 때는 항상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려 싸우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팁을 더 드리자면 나도 나름 서운한데 지나간 일이라도 이걸 꼭 말해야만 속이 풀리겠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적어도 그 싸움이 지나가고 나서 말을 꺼내는 편이 상대를 설득시키기에 훨씬 효과적이에요. 아니 석구리님 방금 지나간 말 하지 말라면서 다시 얘기 꺼내면 또 싸우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제 기준의 싸움의 조건은 현재 서로가 격앙된 감정을 장착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 상대가 현재 격앙된 감정이 좀 지나간 상태라면 이때 덧붙이는 과거의 이야기는 공격이 아니라 상대를 설득시키기 위한 범주로서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부디 당장 싸움이 벌어진 상황에서의 승패를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겨봤자 뭐합니까? 뭐 이기면 후련하던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지기
좋아지기 위해 무언가를 계속 추가해야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제대로 잘 싸우는 방법을 하나 알고 있는 게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도 더 이로운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커플들이 오히려 더 오래가고 결혼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